자, 제가 생각하는 호가까지 근접했죠. 예, 지금 이 속도면 바로 상한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책션입니다. 자, 오늘 제가 4종목 거래를 했었는데요. 첫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었어요. 어떻게 매매 대상이 됐는지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봉상의 거래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앞쪽에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중에 하나, 거의 시작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발견을 했어요. 오전에 제가 10시에 출근을 해서 PC를 키자마자 아마 본 것 같은데, 여기 피봇 있죠. 이쪽에다 제가 매수 대기를 걸어 놓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들어와서 그냥 바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매매를 하자마자 1% 이상 수익을 주지 않고 주저앉아서 피봇까지 내려왔었는데, 피봇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큰 하락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큰 손실을 봤어요. 4.26%. 처음부터 손실을 복구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날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뒤에 피봇 2차 있죠. 피봇 2차를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저항에 막혀서 떨어지고 있다가요, 지금 마이너스 2%대니까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큰 손실은 아닌데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네,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던졌습니다. 그래도 이 이후로는 더 떨어졌죠. 다행입니다. 다시 치고 올라갔으면은 배가 많이 아플 뻔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손절을 했다. 물론 여기 피봇 2차 뚫고 내려갈 때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테지만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에는 좀 마무리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손절을 했다. 손절을 해야 미래가 있으니까. 자, 다음 종목은 KC예요. 자, KC는 상한가 갔죠? 오늘 타점 자체가 3140원 그리고 3360원. 일단 일봉상에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040원도 있네요. 제가 매매했던 곳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때네요, 그죠? 11시 12분이에요. 11시 12분인데 이때 제가 매매를 했던 이유는 분봉상의 전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3040원 있죠? 3040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 3040원 라인 부근을 돌파해 줄 거를 기대하고 미리 선침매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 선침매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수급 있죠? 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호가창을 보셔야 돼요. 그 호가창을 본 뒤에 내가 사자마자 이렇게 올라가 주면 운이 가장 좋은 거고요. 고점 갱신을 하다가 좀 미적미적해서 바로 던지고 나온 모습인데, 제가 던진 다음에도 고점을 갱신하고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좀 쭉 진득하니 갖고 있는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폭락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짧게 끊고 나오는 매매를 했는데 또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2.03%죠. 네, 2번 거래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의 2배의 2%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유에이텍인데요. 대유에이텍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2025원을 돌파를 할지 말지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곳이야말로 제 타점이었죠. 네, 제 타점이었는데 보고 있지 못했어요. 2025원이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급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눈 감고 일단 들어가요. 눈 감고 일단 들어갔다가 내려오면 손절을 하고 있는 편인데, 다행스럽게도 사자마자 바로 슈팅을 줘서 수익권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좀 어정거려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슈팅 주면서 좀 크게 갔던 종목입니다. 자, KC랑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쉽죠. 원래 제 페이스대로 유지를 했으면은 또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게 주식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항상 똑같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뭐 극대화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변형을 하면 또 그전 스타일에 맞춘 종목들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자, 대응하는 대로 그냥 하자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쉽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0.93% 수익이 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했던 마지막 종목은 한국전자홀딩스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네. 1690원과 그리고 거래량 앞쪽에 매집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하고 들어갔는데 분봉 타점을 보자면 자 전고점이죠. 네, 일봉상의 전고점과 1690원 요 사이에 들어갔어요. 1690원까지 기다려도 됐고요. 아니면 분봉상의 돌파점을 노렸어도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 들어갔네요. 또 분봉에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11%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요거를 매도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KC 있죠. KC가 1등주였고요. 한국전자홀딩스가 KC의 대주주라서 같이 가는 2등주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를 했었는데 저희 같이 하시는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KC 흐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서 아마 KC가 상한가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승 동력이 스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자마자 바로 매도한 모양입니다. 자, 한국전자홀딩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제가 일봉 체크를 하고 있고요. 1690원이 돌파가 돼야 쭉 치고 올려서 VI까지가 사실은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면 7%가 만만치 않은 수익률이죠. 지금 여기서 뭐 1, 2%만 줘도 저는 감사하긴 한데 이 들어오는 속도랑 일단 1690을 뚫어주는지 뚫어주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1690을 뚫어준다고 하면은 여기 10만주 쌓여있는 거 있죠. 요거를 또 같이 잡아 먹으면서 올라가 줘야 돼요. 자, 일단은 1670에서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건 1675죠. 여기서 바로 매도하면은 세금 수수료 빼고 본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매도할 타이밍을 노리고요. 제가 원하는 수익률을 주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손실을 감수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 정도 수익을 주고 있고 아까 1700원 있죠. 라운드 피겨를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7만주 이렇게 톡톡 치면서 내려오면 여기 다 쏟아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거 그쵸, 이렇게 쏟아져 내리죠. 요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700원까지 뚫어주고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고점에 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게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본전 또는 내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을 생각하셔서 그곳에 매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밑에 쌓여있는 물량 있죠. 6만주, 7만주 이런 물량들이 진짜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툭툭 하면서 쏟아져 내린다면 바로 본절을 하든가 손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물량이 후두둑 쏟아져 내리면 쭉 치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물량 있죠. 이런 물량이 내려오면서 한번 체결되고 체결 속도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슈팅을 주는 자리예요. 1690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좀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을 좀 노려봐야 돼요. 이러면은 이거 정말 뚫리겠어? 이렇게 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이렇게 6만주 뭐 위에 쌓여있는 7만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순식간에 걷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는 종목은 손실 볼 확률도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수익 볼 확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제 매수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응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밑에 5만주 쌓이자마자 바로 걷어가는 거 보이셨죠? 이렇게 쌓아주는 게 중요해요. 9천주 뭐 이렇게 쌓아주는 것보다 이 3만주가 그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없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쌓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물량이 쌓아지고요. 그 쌓아진 물량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가로 걷어가는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계속해서 나온다, 툭툭툭툭 걷어가 준다 라고 하면은 상승 구도가 좀 완성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는 KC 있죠. KC의 흐름에 따라서 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등주예요.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KC가 아마 이때 상한가를 갔거나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큰 물량이 후루룩 들어오면서 2등주도 같이 상승을 시킨 모양이고요. 만약에 KC가 상한가가 풀린다 라고 하면은 2등주들은 폭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등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한국전자홀딩스는 VI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12% 이상 상승해서 호가창이 뭐 상한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험해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거고요. VI 들어갔던 가격보다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검은색 세목 표시를 해서 1795가 이제
VI 들어갔던 가격이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매도해도 되고요. 이게 저항점이 되는지 아니면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지점이 되는지를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해도 4% 이상의 수익을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KC 자체가 굉장히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등주도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1795를 좀 쳐주고요. 그 위에 1800원 라운드 피겨죠. 똑같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쌓여 있는데 금방 또 걷어가 주면서 폭탄도 한번 나오고요. 제가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를 제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다, 바로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요.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다린다고 하면은 폭락이 나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절도 많고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저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제 스타일을 최대한 살려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95를 이렇게 힘있게 뚫어주는 모습, 더 이상 더 올라가야 돼요. 더 크게 올라가야 1795가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요. 자, 이렇게 뚫어주고 지지를 하면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좀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 2만주 깔아주고요. 그 위로 또 치면서 올리고 있죠. 3만주 이렇게 깔아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쳐주죠. 자, 보시면 제가 상한가 밑에 호가에 물량을 넣어놨어요. 그죠? 좀 무모하기도 하죠. 네, 제가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보면은 좀 희망 회로를 돌릴만 하다. 1690원을 좀 치고 많이 치고 올렸고, 요 정도 올렸으면은 또 폭락 나오기 쉽지 않으니 이렇게 한번 노려보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한두 호가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지 호가를 잡아먹고 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잡아먹었죠. 1835원까지 한번 잡아먹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때는 조금만 힘을 쓰면 또 다시 한번 쭉 치고 올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5만주 쌓이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5원 있죠? 여기를 지지라인, 아까 VI 들어간 자리예요. VI 들어간 자리를 지지선 삼아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때쯤 되면은 매도해도 됩니다. 10%죠? 10%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매도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을 줄까 했는데 한번 줬죠? 한번 주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아까 또 8만주 쌓였던 곳, 지금 9만주가 쌓여있죠? 9만주 쌓인 곳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좋다. 자, 제가 생각하는 호가까지 근접했죠. 예, 지금 이 속도면 바로 상한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말은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10% 정도의 수익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폭락이 나와도 7% 정도 수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끈질기게 자기가 원하는 매도 호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좀 가상으로 나는 여기서 매도를 했을 것이다, 또는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폭락이 나오기 전에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자홀딩스가 11.09% 정도 찍혔네요. 자, 시세 초입에서 매수를 해서 끝까지 먹었다는 게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좀 버티기도 쉽지 않았죠. 또 만약에 제가 버텼다 해도 이 부분쯤에서는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